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시아 물리 허브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한창 벚꽃들이 막 피어나고 있죠. 나가면 정말 오늘 같은 날씨는 정말 날씨도 좋고 벚꽃 구경하기가 딱 좋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를 조심해야 되고요. 아침 저녁에는 좀 쌀쌀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기를 믿으면서 건강에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북한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시아 물류의 허브, 첫 번째는 중요한 점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로를 만든 로마는 흉하고 장벽을 쌓은 중국은 쇠퇴했다. 여기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아마존과 쿠팡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마존과 쿠팡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 정사상거래 쇼핑몰이라고도 답한다면 우리는 정답의 절반밖에 모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나머지 50%의 진실을 이는 기업이 바로 빠른 운송을 어비번질로 하는 물류 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성숙된 포화 상태의 기업 환경에서 어떻게 돼요? 물류는 이제 기업 경쟁력이 제1순위 요소로 등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북한을 이제 경유해 중국, 러시아 및 유럽에 직접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만 있다면요, 현재 기업이 지출하는 운용비의 3분의 1, 또 2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고요. 운송기간도 2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물류 개선이 인한 운송비 절감과 운송기간 단축은 전국 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성장의 장기 침해에 덫에 갇힌 한국과 한국 기업의 긴 가품 끝이 담비보다 더 달콤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훈춘시에서 약 3,000명의 규모의 목재 가공 공장을 설립한 김 회장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가장 큰 효과는 북한과의 투자나 거래 중재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일대의 새로운 거대 물류 시장의 탄생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러시아의 침업수 공목을 수입하여서 훈천시 공장에서 1차 가공을 한 후 사업용 목재로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류 활성화로 한국과 북한, 그리고 철도, 항로 등의 물리가 연결되면은요, 훈춘시 가공공장에서 철도로 북한의 나진항까지 가공 목재를 운송한 후 나진항에서 이제 속초항으로 이 목재들을 실어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절대적으로 공급이 아주 부족하므로 물류 문제만 해결되면은요, 김 회장의 목재 가공은 기본보다 2배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 속초항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12대 항동철도를 통해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물류망이 구축된다면 북한 나진항에서 중국 훈춘시까지, 그리고 훈춘시에서 이제 중국 항남철도를 통해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물류망이 구축된다면 세계 물류 산업이 어때요? 일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물류망 구축이 가져올 산업의 전후방 효과는 막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막대하게 가장 중요한 효과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남북한 교류나 북한 투자보다 지금 중국,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산업이 성장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 그리고 구축 여기에서 지금 나올 전망 연쇄 효과, 후방 연쇄 효과, 네트워크 효과가 가져올 경제적 수익 창출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예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큼 한국의 물류 대기업 대한통운의 2017년 12월 연간 매출액이 약 7조 1,100억이었고요. 현대글로비스의 2017년 12월 현재 연간 매출이 약 16조 3,600원대의 남북이 물류가 연결되어 중국, 러시아 및 유럽과 연결할 경우 관련 물류 기업이 연간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우수한 경제연구소의 분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물류 생산을 장악하는 기업이 21세기 한반도의 새로운 대기업 재벌로 군부 상승할 만한 조그만한 것이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이 새로운 물류산업과 물류망을 산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 중국 정부,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3개국 모두의 물류산업 육성에 정체적 제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선 준비를 충분히 해야만이 진짜 대기업이 자본력만 믿고 덤벼들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한국, 북한,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국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모두 이렇게 찬성을 해야만이 한국의 물류가 터져서 이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물류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공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서 관련 업종의 기업들과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체계적 전문적으로 물류망을 이제 구축함으로써 해서 물류산업 육성에 관해서 준비하는 노력이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간통하는 이렇게 새로운 물류산업의 중심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 한국의 새로운 신수종산업이 되어서 100년간 한국을 먹여 살리는 강력한 산업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금 한국이 경쟁 기업인데요. 지금 경제가 지금 아주 내가 와서 산 곳만 왔을 때는 진짜 경제가 엄청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경제가 떨어지면서 이제 진짜 이게 사업하는 분들도 힘들고 물론 정부 자체도 진짜 힘들겠죠. 왜냐면 한 집안 식사를 거르는 우리들도 진짜 이게 여성으로서 힘든 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온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힘들고 힘들겠죠. 왜냐면 전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매일 이렇게 머리를 생각하고 해야 되고 다 직접 다내서 그 발로 걸고 다니고 이게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물론 차를 타고 뭐 발로는 뛰지는 않지만
그렇게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론 대통령에 대한 그 우심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심을 사기 전에 먼저 진짜 우리가 한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온 나라 국민이, 그것도 몇 명도 아니고 몇 억만의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이것이 진짜 정부 대통령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일인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하냐면요, 지금 북한을 대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의 대통령이 물론 말은 잘하지요. 무슨 전투다.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는 전투나 조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예. 무속을 못하면 무슨 전투해로, 또 무슨 전투해로, 또 무슨 조직을 다 하고 5차 7개년 계획이고 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듣던 말이라, 진짜 어제는 그런 말을 들으면 지긋지긋할 정도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지금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현실화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선 직급 간부들은 잘 살고 배 두드리며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일반 국민들은 굶어 죽으며, 물론 굶어 죽은 사람들도 몇천 명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도 이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 되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진짜 굶지 않고 산다는 게 행복하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와서 14년 동안을,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이 온 지 몇 년이 됐다고 저런 건방을 떠냐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앞을 다 내다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혼자로서 전 국민을 먹여 살리기는 힘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떨쳐 일어나서 진짜 같이 이제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돌이켜보면은요, 한 집안 식구들도 살기 힘들고, 어때는 자식들도 애를 먹이고 진짜 이럴 것도 많은데, 이게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진짜 이게 북한에 비하면 어림없는 일이죠. 욕을 먹는다는 거는 말을 잘못하면 수용소, 여독수용소 이런 데를 가는 사람들도 많이 받고, 저도 같이 오는 사람들하고 그 말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데가 진짜 북한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우리 오빠를 통해서도 그런 걸 느꼈고요. 또 이런 것을 보니까 한국 분들은 자유가 많아서 아무 말이나 막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는 분들도 보면 저는 참 그런 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 사람이 이미 오래전 대통령들이 이미 체계적으로 잘 세워놓아 놨다면 이제 들어간 대통령이 일하기 쉽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이명박을 비롯해서 박근혜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잘 못하다 보니까 우선 자신의 내다 투자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국가 돈을 낭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간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들 건지, 아무것도 자본이 없는 한국에 이제 다 털어먹은 데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면 진짜 어떤 때는 아마 후회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국민들이 그렇다고 말을 막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언론에다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막 하고, 이런 말을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 자세히 볼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게 남이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남이 나라 말하듯이 이제 그런 말을 막 아무 말이나 막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물론 자유가 있고
내가 해야 될 말을 다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게 남들한테는 남이가 듣기에는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라고 해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미 그전에 대통령들이 일을 잘못해서 이제 들어간 대통령은 힘이 얼마나 있으면 마음대로 이게 조금만 해도 뭐 진짜 여러 가지 말들이 막 쏟아지고 언론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뭐 당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대통령이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내가 잘 몰랐던 것이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많은 말을 해봐야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나쁜 또 정치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정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뿐이고요. 또 거기에다 이제 정치적으로 걸고 뭐 저는 농민이다 보니까 정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예리하게 판단을 할 줄 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게 물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에 들어와서 보다가 빠지고 또 들어와 보다가 빠지고 구독했다가 또 구독을 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요 며칠 전에 알았는데요. 제발 그렇게 하는 게 내 자신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구독을 안 하고 안 보면 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장난을 하는지 참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오늘인 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